머리에 한번 빡 맞으면은 눈이 팍 켜요. 그러고 나서 이명 같은 거 있잖아요. 삐. 안녕하세요. 프로레슬링 랩 나는 레슬러다 영철 12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프로레슬링의 고통, 부상, 피 진짜일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레슬링 기술 진짜 아플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아픕니다. 물론 프로레슬링 기술은 퍼포먼스를 위한 연출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 연출을 위해서 실제로 때리고 던지고 합니다. 링 바닥이 탄성이 조금 있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방방이나 침대처럼 그 정도까지 푹신푹신하진 않아요. 힘을 실은 슬램을 받으면은 그 충격은 약간 작은 교통사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벌떡벌떡 잘 일어나냐고요? 그건 레슬러들이 낙법 훈련을 정말로 많이 해서 그래요. 떨어지는 고통, 넘어지는 고통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해서 그렇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합에 나가서 바디슬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맞는데 그렇게 큰 고통은 없었어요. 낙법 잘 치고 이 정도면 버틸만 하겠다. 근데 제가 진짜 처음에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파워밤이에요. 파워밤을 진짜 세게 던지는 선수한테 맞아봤는데 데미지가 진짜 크더라고요. 막 숨이 콱콱 막히고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걸 맞고 제가 뒤통수도 이제 링에 받아가지고 작은 내진탕도 왔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머링, 찹, 엘보, 드롭킥, 체어샷, 프로레슬링에 진짜 여러가지 타격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사실 진짜로 맞고 진짜로 때립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UFC에서는 그렇게 맞으면 바로 기절하잖아. 레슬러들은 기절 안 하던데? 영화처럼 그냥 때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로 때려요. 다만 잘 때리고 잘 맞는 거예요. 뭘 맞을지 알고 맞으면은 그렇게 잘 기절을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성난사내라는 단편 영화에 이제 악당 보스로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주인공 배우 겸 감독님이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프로레슬링에서 때리는 것처럼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엘보를 진짜로 날렸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였냐고. 골이 울린다 그랬어요. 골이 울린다고. 가짜로 때리는 거 아니고요. 기절은 안 해도 충분히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는 타격 기술 중에 제일 유명한 기술 체어샷. 사람들이 약간 프로레슬링 하면은 그 프로레슬링에 맞게 안 아프게 제작된 소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 철제 의자 그거 그대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쿠션이 있는 부분이나 넓은 면적으로 때려가지고 고통이나 피해를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좀 어긋나거나 맞는 부위가 조금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 찢어지고 막 피나고 그러잖아요. 체어샷 첫 경험 저는 머리였거든요. 머리에 한번 빡 맞으면은 눈이 팍 켜요. 눈앞에 전기가 스파크가 빡 튀고 그러고 나서 이명 같은 거 있잖아요. 삐 이런 소리 들리고 체어샷 같은 금속으로 때리는 것들은 진짜 전기 충격 같이 막 쇼크가 많이 와요. 아닌 것 같다고요? 님 맞을래요? 한번 체어샷 맞아볼래요? 농담이고요. 피 얘기해볼까요? 피? 프로레슬러들이 경기 중에 피 많이 흘리잖아요. 머리에서 얼굴에서. 이거 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 피 진짜예요. 저는 프로레슬링 업계에 있으면서 가짜 피를 흘리는 레슬러, 이제 가짜 피를 사용하는 거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옛날에 그 호기심 천국 거기서 프로레슬링의 비밀을 밝히는 다큐를 수입해가지고 방송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가짜 피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서 가짜 피를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습생 시절에 제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3일 금요일 제이슨 기믹으로 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오는데 와 이게 진짜 저는 피가 그렇게 많이 나면 피비린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피비린내를 거기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피네. 와 너무 충격이야. 그래서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충격이 진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레슬링에서는 블레이딩이라는 기술입니다. 블레이드 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작은 면도칼로 자기 이마를 이제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를 그어가지고 피를 내는 기술이에요. 이걸 많이 하는 레슬러들이 있어요. 피를 자주 흘리는 레슬러들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엄청 큰 움푹 패인 흉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모에 신경 쓰는 레슬러들은 여기 말고 여기나 여기 위쪽 이마 위쪽을 이제 긋거든요. 저는 왜 흉터 없냐고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저는 꽃미남 레슬러라서 블레이딩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상을 입거나 피를 흘린 경험은 있어요. 근데 블레이딩을 스스로 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냥 기회가 없었다 정도?
마지막으로 부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부상은 연출된 것도 있고 진짜로 다치는 것도 있고 진짜로 다친 거를 연출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연출된 부상은 사실 조금 아픈 걸 많이 아픈 척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쉽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진짜로 다치거나 진짜로 부상을 입었는데 안 아픈 척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레슬러들은.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아마 다른 레슬러들한테도 그게 가장 힘든 순간 아닐까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참아야 할 때. 일본 시절 얘긴데요, 이네마츠 사부로라는 선수가 있었고 마시모 켄고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두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마시모 켄고 선수의 킥을 이네마츠 사부로 선수가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팔로 빡 하고 킥을, 발차기를. 근데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오른팔이. 여기가 똑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한 10분 15분 시합을 다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고 나서 잠깐 사라졌다가 병원 가가지고 기부스라고 다시 시합장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팔이 부러진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시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존경스러웠어. 와, 이 사람 진짜 프로다. 팔이 부러졌는데 시합을 다 했다니까. 프로레슬링 시합이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큰 부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각 분쇄 안아골절이라고 킥 맞아가지고 10시간 정도 수술했던 적도 있고, 킥을 맞고 잠깐 기절했다가 이제 일어나서 시합을 계속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경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관객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때요? 멘트 괜찮았죠? 좀 멋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프로레슬링은 연출이에요. 하지만 레슬러의 고통과 헌신은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프로레슬링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야차룰, 야차클럽 아시나요? 이제 유튜브 기반의 무규칙 격투기 단체거든요. 나는 레슬러더 다음 편에서는 과연 프로레슬러들 중에 야차룰로 싸우면 가장 강한 선수는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제 나름의 추측과 상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연예인 싸움장 정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갑니다. 안녕.